근로자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내용의 상담이 들어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퇴직금에 대한 모든 내용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영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그러면은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을 실제로 발생하게 될 때 그 기본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기로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근로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고민을 나눠주시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해서 근무하였는지를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4대 보험도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4대 보험이랑 퇴직금도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이고 이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퇴사한 시점에 1년 이상 근속 후에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상담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1년 근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찾아주셨었어요. 1년에서 하루 부족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사한다라고 한다면 364일 근무하신 거잖아요. 퇴직금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마치 일은 근로자처럼 좀 하신 거죠.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프리랜서 퇴직금은 현재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신 부분이라면 일주 15시간 근무했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은 그럼 기본금만으로 산정을 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가산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에 혹시 상여금도 저희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여금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될까요? 네,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에서 12분의 3을 산정하여 퇴직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연차 미사용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좀 포함이 될까요? 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포함은 됩니다.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는 경우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2분의 3을 산정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퇴직 시에 산정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끊어져서 근로를 제공하신 게 아니라 1년 3개월, 2년 5개월 이런 식으로 1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 그 개월수 그 개월수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법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산정이 되고요. 만약 1년 3개월을 일한 후 그만두는 경우에는 1년 3개월에 대한 일수로 모두 포함이 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저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업주와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를 했거나 사직 합의서에 퇴직금을 지연해서 지급한다라는 합의가 있던 경우라면 해당 일까지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분들께서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퇴직금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고 지연된 일수가 있다면 지연 이자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부나 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로자분들께서 퇴직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궁금하시는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노모빈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김현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